찬물이 얼굴에 쏟아졌다. 차가운 게 아니었다.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렀다. 옷이 흠뻑 젖었다. 추석 아침, 명절 차례상 앞에서였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끝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아버지 강우식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방울이 속눈썹에 매달렸다. 눈을 떴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큰아버지네, 작은아버지네, 고모네, 이모네. 20명은 좋게 넘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버님, 그게 무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우식이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막았다. 닥쳐. 도둑질한 년이 입을 놀려. 강우식이 빈 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 병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시어머니 은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계속 손수건을 눈에 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친정어머니 유품이었어요. 금반지 5돈짜리. 그게 며칠 전부터 없어졌어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 반지 본 적도 없어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복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었다. 춥고 창피했다.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긴. 어제 내 방 서랍장에서 나왔어. 양말 속에 숨겨놨더라고. 내가 직접 찾았어.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연은 양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그게 더 나았다.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무너지면 안 됐다. 저는 안 했어요. 누가 제 방에 넣은 거예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우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또 거짓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안 했어요. 그럼 반지가 저절로 내 방에 들어갔어? 귀신이 갖다 놨어? 강우식이 비웃었다. 친척들도 따라 웃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우식이 다가왔다. 서연 앞에 우뚝 섰다. 내려다보는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다. 혐오가 가득했다. 3년 전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수상했어. 가난한 집딸이 재벌 아들한테 붙었으니 뭘 바라겠어. 돈이지, 돈. 시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민석 씨를 사랑해서. 사랑? 강우식이 코웃음을 쳤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돈 때문이지. 인정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됐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다. 시아버지 소리 집어치워. 넌 오늘부로 이 집 사람 아니야. 며느리도 아니야. 구석에 서 있던 남편 민석이
한 발짝 나섰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차갑게 무너졌다. 민석은 늘 그랬다.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서연을 지켜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서연을 구박해도 가만히 있었다. 서연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큰어머니가 혀를 찼다. 쯧쯧 소리가 크게 울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모르겠네. 시댁 물건을 훔치다니. 내가 며느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팔짱을 끼고 서연을 훑어봤다. 우리 때는 이런 일 없었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인성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고모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요. 돈만 밝히고 시댁을 뭘로 보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참아야 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무너지면 끝이었다. 짐 싸. 30분 안에. 30분 지나면 내가 직접 던져버릴 거야. 강우식이 말했다. 단호했다. 되돌릴 수 없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본색이 나왔네. 역시 사람은 태생을 못 속여. 민석이가 불쌍해. 저런 여자를 만나다니. 앞으로 결혼은 집안 잘 보고 해야 해. 이혼하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겠네. 잘못이 저쪽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도둑한테 무슨 위자료를 줘. 계단을 다 올라갈 때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올라갔다. 한 걸음씩. 방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제야 무릎이 풀렸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정해야 했다. 정신 차려야 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추웠다. 젖은 옷 때문이었다. 서연은 옷을 벗었다. 타월로 몸을 닦았다. 옷장을 열었다. 마른 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개지지 않았다. 그냥 구겨 넣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다. 빨리 나가는 게 중요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을 챙겼다. 그때 서랍 뒤쪽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낯선 봉투였다. 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봉투였다. 갈색 봉투였다. 낡아 보였다. 집어들었다. 봉인이 안 돼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서류가 들어 있었다. 꺼내서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름란을 봤다. 강우식? 시아버지 이름이었다. 계좌번호도 있었다. 거래 내역을 천천히 훑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다. 500만 원씩 15일마다 정확히. 받는 사람 이름은 박지연. 서연은 그 이름을 몰랐다. 시댁 친척 중에 박지연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거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3년 4월 15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10년이면 6억이었다. 이게 뭘까? 왜 시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매달 500만 원을 보냈을까? 그리고 왜 이 서류가 서연의 서랍에 있을까? 서연은 봉투를 다시 봤다. 겉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만이 이걸 밝힐 수 있다. 필체가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일단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했다. 짐을 계속 쌌다. 옷장을 비웠다. 책상 서랍도 비웠다. 화장대도 정리했다. 가방 2개가 꽉 찼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해서 3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었다. 옷과 화장품과 몇 권의 책, 사진 몇 장. 다른 건 다 시댁에서 산 것들이었다. 서연이 가져온 건 거의 없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3년을 산 방이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다. 결혼식을 마치고 시댁으로 왔던 날. 그날도 가을이었다. 은희가 방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좁지? 우리 집이 크지 않아서 참고 살아야 해. 방은 좁지 않았다. 넓었다. 하지만 은희는 그렇게 말했다. 시작부터 그랬다. 서연을 낮추고 무시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니었다.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다. 방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친척들은 아직도 거실에 있었다. 차례상을 치우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수군거렸다. 다들 서연을 쳐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무거웠다.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운동화였다. 서연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었다. 민석이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조금만 기다려. 됐어. 서연이 말을 끊었다. 민석을 쳐다보지 않았다. 쳐다보면 울 것 같았다. 진짜야. 내가 설득할게. 아버지 화가 좀 풀리면 그만해. 어차피 소용없잖아. 당신은 늘 그랬어. 부모님 말씀만 듣고 나는 신경도 안 썼어. 민석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들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었다. 밖은 쌀쌀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아, 연락할게. 꼭. 민석이 뒤에서 말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캐리어 바퀴가 돌아갔다. 덜컹덜컹 소리가 났다. 대문을 나섰다. 골목길을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후들거렸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멈추면 안 됐다. 동네 어귀까지 왔다. 뒤를 돌아봤다. 시댁집이 보였다. 담장이 높았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지옥이었다. 3년 동안의 지옥이었다.
다시 앞을 봤다.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정도 걸렸다. 평소엔 5분이면 되는 거리였다. 오늘은 2배가 걸렸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캐리어를 옆에 세웠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다. 쫓겨났다. 명절 아침에 온 친척이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려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파란 하늘이 너무 밝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런 날씨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이러니했다.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훑었다. 누구한테 연락하지? 친구들은 다 고향에 내려가 있을 것이다. 추석이니까. 언니는 미국에 있다. 시차 때문에 지금은 한밤중이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서연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는 대학생 때. 갈 곳이 없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서연은 완전히 혼자였다. 모텔로 가기로 했다. 일단 오늘 밤을 보내야 했다. 잘 곳이 필요했다. 버스를 타고 역 근처로 갔다. 40분쯤 걸렸다. 창밖 풍경을 봤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역에서 내렸다. 근처 모텔을 찾았다. 가장 싼 곳을 찾았다.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낡아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하룻밤에 3만 원이었다. 싸다. 카운터에서 방을 잡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줬다. 304호였다.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계단으로 올라갔다.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기 힘들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다. 304호 앞에 섰다. 열쇠를 꽂았다. 돌렸다. 문이 열렸다. 방은 좁았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도 없었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됐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소리내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누가 들을까봐 베개로 얼굴을 막았다. 베개가 금방 눈물로 젖었다.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다. 울음이 멎었다. 얼굴을 들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코가 빨갰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을 못 먹었다. 차례상을 차리느라 새벽 4시부터 일했지만 정작 먹을 시간은 없었다. 늘 그랬다. 시댁에서 서연은 식모였다. 아니, 식모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지만 서연은 그것도 없었다.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을 찾았다. 근처에 있었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을 샀다. 컵라면도 하나 샀다. 계산했다. 5,000원이었다. 모텔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삼각김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억지로 삼켰다. 우유를 마셨다. 차가웠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다.
살기 위해서. 다 먹고 나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류를 다시 봤다. 강우식의 계좌에서 박지연에게 매달 500만 원. 10년이면 6억이었다. 엄청난 돈이었다. 왜 이런 돈을 보냈을까? 박지연은 누구일까? 서연은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박지연을 쳤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다. 의미 없었다. 주소가 있을까? 서류를 자세히 봤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받는 사람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45 고급 주택가였다. 서연도 아는 동네였다.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다. 서연은 결정했다. 내일 그곳에 가보기로. 박지연을 찾아보기로. 이게 뭔지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었다. 그래야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젖은 옷을 벗을 때의 그 차가움이 떠올랐다. 찬물. 강우식이 서연 얼굴에 끼얹었던 찬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잊고 싶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계속 떠올랐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형태가 이상했다.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했다. 서연은 배에 손을 얹었다. 생리가 늦었다. 일주일째였다. 결혼 후 늘 규칙적이었는데 28일마다 정확히 왔는데 이번에는 안 왔다. 혹시? 서연은 몸을 일으켰다. 가방을 뒤졌다. 임신 테스트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시어머니가 매달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 의무야. 빨리 손주 낳아야지. 은희가 늘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매달 테스트기를 샀다. 확인했다. 늘 음성이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은희는 그럴 때마다 혀를 찼다. 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 병원도 갔다. 이상 없다고 했다. 민석도 검사했다. 그것도 이상 없었다. 그냥 타이밍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은희는 서연 탓을 했다. 테스트기를 찾았다. 화장실로 갔다. 검사를 했다. 소변을 봤다. 스틱에 묻혔다. 3분을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초침이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1분이 1시간 같았다. 결과를 확인했다. 2줄. 양성이었다. 선명한 2줄이었다. 임신이었다. 서연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임신. 지금 이 상황에서 눈물이 났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아기가 생겼다. 서연의 아기. 민석의 아기. 서연이 그렇게 원하던 아기. 하지만 서연은 쫓겨났다. 도둑으로 몰려서 집도 없고 남편도 없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뜨거웠다. 바닥에 떨어졌다.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다. 서연은 세면대에 매달려 일어섰다.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퉁퉁 부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정신 차려. 이제 엄마야.
혼잣말을 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또박또박. 이제 엄마야. 아기를 지켜야 해. 무너지면 안 돼.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배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생명이 있었다. 서연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침대로 돌아갔다. 누웠다. 잠을 청했다.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만 쳐다봤다. 생각이 많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하지? 아기는 어떻게 키우지?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다. 얕은 잠이었다. 자꾸 깼다. 꿈을 꿨다. 강우식이 찬물을 끼얹는 꿈. 은희가 비웃는 꿈. 민석이 외면하는 꿈. 악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창문이 없어서 밖이 밝은지 어두운지 몰랐다. 씻고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부기가 좀 빠졌다. 화장을 했다.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다. 볼에 블러셔를 발랐다.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다. 모텔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추석 연휴라서 그런가. 다들 집에 있는 모양이었다. 지하철역으로 갔다. 청담역까지 가야 했다. 지하철을 탔다. 1시간이 걸렸다. 차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터널이 지나갔다. 어둠이 지나갔다. 청담역에서 내렸다. 주소를 찾아갔다. 10분쯤 걸었다. 고급 빌라 단지가 나왔다. 5층짜리 건물이었다. 외벽이 하였다. 깨끗했다. 유리창이 반짝였다. 입구에 경비실이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들어갈 수 없었다. 경비가 막을 것이다.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빌라 입구가 보였다. 지켜볼 수 있었다. 커피를 시켰다. 아메리카노. 가져다 줬다. 향이 좋았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임산부는 카페인을 피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다. 따뜻했다. 손이 녹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빌라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가 컸다. 날씬했다. 옷차림이 화려했다. 명품 가방을 들었다. 선글라스를 썼다. 하이힐을 신었다. 직감이 왔다. 저 사람이 박지연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을 카운터에 놓고 카페를 나갔다. 여자를 따라갔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여자는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랐다. 외제차였다. 벤츠였다. 검은색이었다. 번호판을 봤다. 외웠다. 차가 출발했다. 서연은 택시를 잡았다. 빨리 잡아야 했다. 다행히 바로 왔다. 탔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벤츠를 따라갔다. 신호에 걸렸다. 다행히 같은 신호에 걸렸다. 놓치지 않았다. 차는 강남 쪽으로 갔다. 백화점으로 갔다. 본점이었다. 주차장에 들어갔다. 서연도 내렸다. 택시비를 냈다. 10,000원이 조금 넘었다.
여자를 따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3층으로 갔다. 여자는 명품관으로 갔다. 가방 매장에 들어갔다. 서연은 멀리서 지켜봤다. 옆 매장에서 구경하는 척했다. 여자는 가방을 골랐다. 점원이 꺼내서 보여줬다. 여자가 만져봤다. 이리저리 살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카드를 냈다. 계산했다. 가격표가 보였다. 800만 원이었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샀다. 카드 한 번 긋는 것으로 서연은 확신했다. 저 사람이 강우식에게서 돈을 받고 있다. 매달 500만 원. 그 돈으로 명품을 산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여자가 매장을 나왔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따라갔다. 카페로 들어갔다. 백화점 안카페였다. 서연도 들어갔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모자를 눌렀었다. 얼굴을 가렸다. 여자가 커피를 시켰다. 앉아서 휴대폰을 봤다. 전화가 왔다. 받았다. 목소리가 컸다. 서연은 들을 수 있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응, 나야. 어제 또 들어왔어. 500만 원. 그 사람 참 성실하지? 한 달에 한 번도 안 거르고. 웃음소리가 났다. 비웃는 것 같았다. 당연하지. 약점 잡혔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 평생 줄 거야. 죽을 때까지. 서연은 귀를 더 기울였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15년 전 일? 그거 나만 알아. 증거도 다 내가 가지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 병원 기록 다 있어. 그 사람 나한테 꼼짝 못해. 15년 전? 무슨 일이지? 서연은 숨을 죽였다. 걱정 마. 절대 안 들통나. 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그리고 경찰도 이미 덮었어. 다시 안 열려. 경찰? 범죄와 관련된 일인가? 응, 나도 힘들어. 아직도 악몽 꿔.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병원 다니잖아. 병원? 무슨 병원? 정신과. 매주 가. 약도 먹어. 안 그러면 못 살아. 그날 일이 자꾸 떠올라서. 전화가 끊겼다. 여자는 커피를 마셨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나갔다. 서연은 생각했다. 강우식이 15년 전에 뭘 했길래. 박지연은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약을 먹는다. 악몽을 꾼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기록.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했다. 강우식 15년 전 사건. 여러 기사가 나왔다. 하나씩 클릭했다. 건설업자 강우식, 아들 교통사고, 무마 의혹. 기사를 클릭했다. 천천히 읽었다. 15년 전인 2008년 강우식의 아들 박민석 당시 18세의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박지연 당시 28세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치였다. 중상을 입었다. 골반 골절, 다리 골절, 내장 파열. 3개월 입원했다. 하지만 박민석은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하게 적은 금액이었다. 보통 이런 사고는 최소 몇 억이다.
왜 1천만 원에 합의했을까? 당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다. 강우식이 돈과 권력으로 무마했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서연은 더 검색했다. 박지연 관련 기사를 찾았다. 몇 개 나왔다. 사고 이후 박지연은 일을 못했다. 다리를 절게 됐다. 정신적 충격도 컸다.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치료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박지연은 사고 당시 임신 3개월이었다. 사고로 유산했다. 아기를 잃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임신부였구나. 박지연도 서연처럼. 그리고 아기를 잃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에 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작고 여린 생명. 지켜야 할 생명. 이제 이해했다. 박지연이 왜 돈을 받는지. 강우식이 왜 매달 500만 원을 보내는지. 아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서. 피해자를 입막기 위해서. 하지만 1천만 원 합의금은 뭐지? 서연은 다시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단서를. 피해자 박지연 씨는 합의 당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였다. 수술 직후 진통제를 투여받은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연은 이해했다. 박지연이 제대로 정신이 없을 때 합의서를 받아낸 거다. 강우식이. 그리고 나중에 박지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박지연이 증거를 모았구나. 블랙박스 영상, 병원 기록. 그걸로 강우식을 협박했구나. 더 많은 돈을 요구했구나. 강우식은 줄 수밖에 없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민석이 감옥에 갈 테니까. 서연은 봉투를 다시 봤다. 이게 증거다. 강우식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 이걸로 싸울 수 있다. 이걸로 억울함을 풀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은 생각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봉투에 적힌 글씨.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만이 이걸 밝힐 수 있다. 누가 이걸 서연의 서랍에 넣었을까? 누가 서연을 도우려고 하는 걸까? 서연은 필체를 다시 봤다. 네모나고 또박또박한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났다. 가정부 김여사. 시댁에서 20년을 일한 김여사. 60대 중반의 여성. 서연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 김여사의 필체였다. 서연은 확신했다. 김여사가 이걸 넣어줬다. 서연을 도우려고. 서연은 전화를 걸었다. 김여사가 받았다. 여보세요? 여사님, 저 서연이에요. 아이고, 며느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다. 여사님, 혹시 저 만날 수 있을까요? 꼭 여쭤볼 게 있어요. 왜요?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설명하기 길어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제발이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요. 오늘 제가 일 끝나고 만나요. 7시에 역 앞 설렁탕 집에서. 거기 아시죠? 네, 알아요. 고마워요, 여사님.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시계를 봤다. 오후 2시였다. 5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카페를 나왔다. 백화점을 구경했다. 돈을 쓸 수는 없었다. 그냥 봤다. 시간을 때웠다. 지하 식품관도 갔다.
시식 코너가 있었다. 케이크를 맛봤다. 달았다. 맛있었다. 5시가 됐다. 백화점을 나왔다. 지하철을 탔다. 약속 장소로 갔다. 6시 40분에 도착했다. 조금 일찍 왔다. 설렁탕 집 앞에서 기다렸다. 7시가 됐다. 김 여사가 왔다. 피곤해 보였다. 얼굴이 수척했다. 며느님, 여사님,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김 여사가 설렁탕 2개를 시켰다. 일단 좀 드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밥 먹었어요? 잘 못 먹었어요. 설렁탕이 나왔다. 뜨거웠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혀가 될 뻔했다. 하지만 맛있었다. 계속 먹었다. 국물이 진했다. 고기가 부드러웠다. 김 여사가 지켜봤다. 서연이 반쯤 먹었을 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쫓겨났다며요?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제 일을 말했다. 찬물을 맞은 것, 금반지 도둑으로 몰린 것, 쫓겨난 것, 모두 말했다. 차근차근. 김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주먹을 쥐었다. 말도 안 돼. 며느님이 그럴 리 없잖아요. 제가 며느님 3년 봤는데 여사님도 믿어주시는군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며느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조용히 사시는 분인데 도둑질을 하다니 말이 돼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여사님 혹시... 서연은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거 아세요? 김 여사가 봉투를 봤다.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며느님이 어떻게... 여사님 서랍에 있었어요. 누가 넣었는지 아세요? 김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위를 살폈다. 손님들이 자기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제가 넣었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다. 역시... 왜요? 왜 저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며느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의 진실을. 며느님만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뭔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사장님, 그러니까 강우식 사장님이 매달 박지연 씨한테 돈 보내는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한 달도 안 빠뜨리고. 왜요? 무슨 이유로? 김 여사는 주위를 다시 살폈다. 더 목소리를 낮췄다. 속삭이듯 말했다. 도련님, 민석 도련님이 15년 전에 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으로. 박지연 씨를 쳤어요. 크게 다치셨죠? 알아요. 검색해 봤어요. 기사도 봤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김 여사가 말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박지연 씨가 임신 중이었어요. 3개월. 사고로 아기를 잃었어요. 유산했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막혔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구나. 그래서 약을 먹는구나. 네. 박지연 씨는 결혼도 못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대요. 남자를 못 만나요. 사람을 못 믿어요. 서연은 배를 감쌌다. 뱃속의 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작고 소중한, 지켜야 할 사장님이 돈으로 무마했어요. 박지연 씨한테 처음엔 1천만 원만 줬어요. 합의서를 받았어요. 근데 박지연 씨가 정신 차리고 나서 화가 났죠.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아기를 잃었는데. 그래서 증거를 모았구나. 네.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어요. 민석 도련님이 음주운전하는 거, 사고 나는 거 다 찍혀 있어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유산 기록, 치료 기록. 김 여사가 계속 말했다. 박지연 씨가 그걸로 사장님을 협박했어요. 경찰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민석 도련님이 감옥 가잖아요.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어요. 매달 500만 원씩.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알아요? 몰라요. 사장님이 비밀로 했어요. 사모님한테 들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모든 게 연결됐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김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따뜻했다. 며느님, 그 집은 겉만 번지르르 해요. 속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며느님이 고생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사모님이 며느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도련님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사장님이 얼마나 오만한지.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님이 당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착하고 성실한 며느님이 짓밟히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드린 거예요. 싸우세요. 지지 마세요. 며느님은 강해요. 서연은 김 여사를 껴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봤다. 신경 쓰지 않았다. 고마워요,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둘은 밥을 다 먹었다. 김 여사가 계산하려고 했다. 서연이 말렸다. 제가 할게요. 며느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서연이 계산했다. 카드로 긁었다. 잔액이 얼마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설렁탕 집을 나왔다. 김 여사와 헤어졌다. 서연은 모텔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았다. 서류를 봤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법적으로 싸우기로 했다.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여성 변호사, 몇 군데가 나왔다. 리뷰를 봤다. 평이 좋은 곳을 골랐다. 전화를 걸었다. 법률사무소 정희입니다. 젊은 여성 목소리였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기다렸다. 음악이 흘렀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리가 있네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 시간으로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이요. 네, 서연님.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문자가 왔다. 주소와 약도가 있었다. 강남역 근처였다.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해야 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눈을 감았다. 잠들려고 했다.
쉽지 않았다. 생각이 많았다. 강우식, 은희, 민석, 박지연, 김여사, 아기, 미래.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6시 30분이었다. 씻고 정장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이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였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맞았다. 거울을 봤다. 창백했다. 볼에 블러셔를 발랐다.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다. 조금 나아 보였다. 모텔을 나섰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샀다. 벤치에 앉아서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먹었다. 아기를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 강남역으로 갔다. 40분 걸렸다. 역에서 내려서 주소를 찾았다. 10분쯤 걸었다. 오피스 빌딩이 나왔다. 10층 건물이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내렸다.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이었다. 안이 보였다. 깔끔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접수대에 직원이 있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웃으며 말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서연이요. 10시에 예약했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짧게 통화했다. 수화기를 내렸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갔다. 세 번째 방이었다. 정민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노크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맞았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썼다. 인상이 좋았다. 따뜻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정민아 변호사예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상담실에 앉았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정민아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쫓겨난 것, 금반지 누명, 그리고 강우식과 박지연의 일, 15년 전 사고, 매달 보내는 돈, 서류도 보여줬다. 모두 말했다. 30분 넘게 말했다. 정민아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를 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요? 네. 강우식 씨가 범죄를 은폐한 증거죠. 음주운전 사고를 돈으로 무마했으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계속 돈을 보낸 것도 협박에 응한 증거고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이 보였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금반지 사건부터 해결해야 해요. 누명을 벗어야죠. 그게 먼저예요. 어떻게요? 증인이 필요해요. 누가 금반지를 서연 씨 방에 넣었는지 증언할 사람이요. 가정부 김 여사님이 계세요.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가는 걸 봤대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대요. 좋아요. 김 여사님 증언을 받으면 돼요.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연락 주세요. 정민아 변호사가 메모했다.
그 다음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강우식 씨를 압박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이걸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강우식 씨가 무너질 거예요. 아들이 다시 수사받을 수 있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강우식 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니요? 비밀이 탄로나면 자기 아들이 감옥 갈 수 있어요.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거예요. 협박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막으려 할 거예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도 해야죠. 제 억울함을 풀어야죠. 제 명예를 되찾아야죠. 맞아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정민아 변호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 이런 사건 많이 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천만에요. 서로 도와야죠.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서연은 좀 마음이 편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 변호사도 있고 김 여사도 있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김 여사한테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준비해야겠다. 싸울 준비를. 모텔로 돌아갔다. 김 여사한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증언하겠다고 했다. 걱정 마세요, 며느님. 제가 다 말할게요. 사실대로. 고마워요,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며칠이 지났다. 정민아 변호사가 김 여사를 만났다. 진술서를 받았다. 은희가 서연 방에 금반지를 넣는 걸 봤다는 진술.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적었다. 정민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김 여사님 증언 받았어요. 아주 확실해요. 정말요? 네. 은희 씨가 추석 아침 일찍 서연 씨가 차례상 준비할 때 서연 씨 방에 들어갔대요. 5분쯤 있다가 나왔대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럼 그때 넣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요? 네. 강우식 씨와 은희 씨를 허위 사실로 서연 씨를 모욕했으니까. 도둑으로 몰았으니까. 서연은 망설였다. 고소. 큰 결정이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서연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엔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고소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우식과 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며칠 후 강우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계속 전화가 왔다. 10통 넘게. 서연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서연아,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또 문자가 왔다.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서연은 고민했다. 정민아 변호사에게 물었다. 만나도 될까요? 만나세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녹음하세요. 알겠어요. 서연은 강우식에게 답장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 알았다. 고맙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 장소로 갔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 녹음 앱을 켰다. 주머니에 넣었다. 2시가 됐다. 강우식이 왔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얼굴이 야위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서연을 보고 다가왔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강우식이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전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서연은 주문했다. 가져왔다. 한 모금 마셨다. 강우식을 쳐다봤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강우식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합의금이야. 5억. 받고 고소 취하해줘. 서연은 봉투를 보지 않았다. 강우식을 쳐다봤다. 싫어요. 10억 줄게.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은 강우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찬물 끼얹은 것도 도둑으로 몬 것도 그냥 쫓아냈어요. 강우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온 친척 앞에서 절 망신 줬는데, 제 인생을 망쳤는데, 내가 잘못했어. 은희가 내 방에 금반지를 넣었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 정말 몰랐어. 그걸 알면서도 날 쫓아냈잖아요. 민석 씨가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의심스럽다고. 강우식은 할 말이 없었다. 입만 벙긋거렸다. 그리고 또 하나.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15년 전 거래 내역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요. 강우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어디서? 그걸 제 서랍에 있었어요. 누군가 넣어줬어요. 이게 민석 씨가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박지연 씨를 쳤어요. 임신부를.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돈으로 덮었죠. 15년 동안 입을 막았죠. 강우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날 도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건 자격 없잖아요. 시아버지야말로 범죄자잖아요. 강우식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놀랐다. 강우식이 우는 걸 처음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 너무 늦었어요. 서연은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강우식이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을. 제발, 나 무릎 꿇을게. 용서해줘. 강우식이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웅성거렸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세요. 서연이 강우식을 일으켰다. 억지로. 강우식은 울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집에 가세요. 전 제 갈 길 갈게요. 서연은 카페를 나갔다. 뒤에서 강우식의 흐느낌이 들렸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몇 주가 걸렸다. 강우식과 은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은희 사모님이 추석 아침에 며느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어요. 5분쯤 있다가 나왔는데 손이 비어 있었어요. 변호인이 물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똑똑히 봤습니다. 검사도 물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말하면 제가 잘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님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판사는 김 여사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서연에게도 진술 기회가 있었다. 서연은 법정에 섰다. 떨렸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정의를 바랍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났다. 강우식과 은희는 유죄. 벌금형이었다. 각각 500만 원. 하지만 중요한 건 판결문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모욕했다. 금반지를 훔쳤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피해자는 시댁에서 3년간 성실히 생활했고 어떠한 비행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악의적이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서연은 법정을 나오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겼다. 명예를 되찾았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웠다. 그날 저녁 민석이 찾아왔다.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왜 왔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기도 있잖아. 함께 키우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 우리는, 나 변할게. 진짜로. 부모님한테도 당당하게 말할게. 서연이를 지킬게. 당신은 안 변해. 늘 부모님 눈치만 보잖아. 나한테 한 번도 잘해준 적 없잖아. 민석은 울었다.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었다. 기회 한 번만 줘. 제발.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도움 없이. 혼자서. 서연아.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서연은 모텔로 들어갔다. 민석은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떠났다. 서연은 창문으로 그를 봤다. 등이 굽어 있었다. 쓸쓸해 보였다. 이혼이 성립됐다. 한 달쯤 걸렸다. 서연은 혼자가 됐다. 완전히.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 함께였다. 서연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역에서 멀었다. 낡았다. 하지만 서연의 집이었다. 처음으로 서연만의 집.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가방 2개가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채워나가면 됐다. 서연의 것들로. 일도 시작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5시간씩. 시급 10,000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다. 적지만 살 수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었다. 임신 사실을 말했다. 이해해줬다. 힘들면 쉬어. 아기가 중요하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일은 힘들었다. 배가 불러오면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다. 다리가 부섰다. 하지만 견뎠다. 아기를 위해, 살기 위해. 어느 날 정민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강우식 씨가 박지연 씨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고 있대요. 정말요? 네. 누군가 제보했나 봐요. 15년 전 사고를 다시 조사한대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기분이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민석 씨도 조사받을 거래요. 음주운전과 사고 은폐. 당연하죠. 받아야죠. 며칠 후 뉴스에 나왔다. 건설업자 강우식 15년 전 아들 사고 은폐 의혹으로 조사. 기사를 읽었다. 자세히 나와 있었다. 민석의 음주운전, 박지연의 피해, 강우식의 돈, 모든 것. 댓글이 많았다. 대부분 분노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나. 피해자가 불쌍하다. 감옥 보내야 한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복잡한 기분이었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했다. 달이 지났다. 서연의 배가 많이 불러왔다. 6개월이 됐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아기야, 엄마야. 잘 지내고 있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기가 대답하듯 발로 찼다. 서연은 웃었다. 카페 일을 계속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했다. 서연아, 그만둬. 힘들잖아. 괜찮아요. 조금 더 할게요. 아기 생각해. 무리하지 마. 알아요. 조심할게요. 8개월이 됐다. 배가 정말 많이 나왔다. 걷기도 힘들었다. 숨도 찼다. 일을 그만뒀다. 주인 아주머니가 퇴직금을 챙겨줬다. 고생했어. 아기 낳고 다시 와. 기다릴게. 고마워요, 사장님. 집에서 쉬었다. 출산 준비를 했다. 아기 옷을 샀다. 기저귀도 샀다. 젖병도 샀다. 작고 귀여운 것들이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예정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다. 특별한 날이었다. 12월 23일 밤 진통이 시작됐다. 배가 아팠다. 규칙적으로 10분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혼자였다. 누구한테 연락하지? 정민아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 진통 시작했어요. 지금요? 병원 가세요. 제가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제가 갈게요. 주소 보내세요. 20분 후 정민아 변호사가 왔다. 차를 몰고 왔다. 서연을 병원에 데려다 줬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진통이 계속됐다. 점점 심해졌다. 5분마다 3분마다 숨쉬기 힘들었다. 아팠다. 정민아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손을 잡아줬다. 힘내요, 서연 씨. 조금만 더. 아파요. 알아요. 곧 끝나요. 아기 만날 수 있어요. 밤새 진통이 계속됐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아기를 위해 끝까지. 12월 24일 새벽 5시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크고 힘찬 울음이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3.2kg이에요. 간호사가 말했다. 서연은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눈물이 났다.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아기가 눈을 떴다.
서연을 보고 있었다. 서연도 아기를 봤다. 오랫동안 정민아 변호사도 울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서연은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진심으로. 며칠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 이름을 지었다. 지우. 과거를 지운다는 의미였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지우야, 잘 자. 밤마다 아기를 재우며 말했다. 자장가를 불렀다. 서연의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힘들었다.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다. 밤새 울음에 잠을 못 잤다.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렸다. 하지만 행복했다. 정말로. 지우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았다. 힘든 것도 잊었다. 1년이 지났다. 지우는 돌을 맞았다. 작은 잔치를 열었다. 정민아 변호사와 김 여사가 왔다. 카페 사장님도 왔다. 지우야, 돌 축하해. 케이크를 잘랐다. 지우가 손으로 케이크를 만졌다. 얼굴에 묻혔다. 다들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서연은 지우를 재웠다. 창가에 섰다. 별을 봤다. 맑은 밤이었다. 지난 시간이 떠올랐다. 찬물을 맞던 날, 쫓겨나던 날, 법정에 섰던 날, 지우를 낳던 날, 모든 것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게 서연을 강하게 만들었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지우를 보았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엄마의 전부야. 속삭였다. 지우가 잠결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었다. 사랑이었다. 서연과 지우. 둘이면 충분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찬물을 맞던 그날 서연은 무너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 더 강해져서, 더 단단해져서, 그리고 이제 서연은 알았다. 진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강우식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